자, 이번에는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는데 부력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부력 하면은 어떻죠? 물체의 무게를 증가시키나요? 감소시키나요? 당연히 감소시키죠. 여러분들 수영하러 이제 물에 들어갔을 때 그걸 금방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부력에 대한 그 기본 그 법칙은 누가 발견했죠? 예, 맞습니다. 아르키메데스가 오래전에 그 기원전 몇백 년 전에 이미 부력을 얼마큼 존재하는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어, 가벼워지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물에 들어가면은. 근데 얼마큼 가벼워지느냐? 이제 아르키메데스는 예를 들어 물에 들어갔다고 해보십시오. 그러면은 가득 찬 물에 이제 여러분이 들어갔어요. 그러면은 여러분이 물을 이제 많이 이제 바깥으로 쏟아내겠죠. 그죠? 그 물의 무게만큼 가벼워집니다. 그죠? 근데 우리가 저울로다 무게를 잴 때 어떻게 부력이 효과가 있느냐? 이 부력이라는 것은 단지 액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. 이 기체에도 존재합니다. 그죠? 그럼 어떻게 됐어요?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울로다 무게를 재는데 그러면은 그 물체가 여러분들이 재고자 하는 그 물질이 기체를 그만큼 부피만큼 밀어낼 거 아니겠어요? 그 기체의 부피만큼 그 부피에 해당하는 무게만큼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게가 적게 날 겁니다. 그죠? 이게 이제 기본 원리인데 저울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. 왜냐 저울 자체의 어떠한 그 내부에 보정하는 추가 있습니다. 그죠? 그것에 대한 효과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. 어쨌든 부력이란 거 비오안시라고 해서 이 부력의 효과를 여러분 고려해야 돼요. 어, 물론 아주 정밀한 실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. 모든 실험에 대해서는 이거 사실 상관할 게 거의 없습니다. 곧 보겠지만은 부력의 효과가 특히 공기의 부력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무시해도 되지만은 이론적으로는 고려를 해야 된다. 잘 보십시오. 요 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. 식이 요거 m은 실제 질량이고요. 요 m 프라임은 이것은 뭡니까? 실제 저울이 측정한 질량이 되겠어요. 근데 m과 m 프라임이 동일해야지 이게 진짜 뭐야 무게가 맞잖아요. 근데 같지가 않습니다. 왜냐? 불의 효과 때문에. 근데 요 식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식이 좀 복잡합니다. 근데 아마 여러분들 요 식을 유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유도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. 잘 보십시오. 여기 보니까요.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여기 분자를 보시면은 여기 m 프라임 그러니까 측정된 어, 이 측정치입니다. 측정된 질량 곱하기 1 DA 나누기 DW다. 여기서 이제 A는 에어를 뜻해요. 에어의 그 density입니다. 밀도. 그리고 DW는 이렇게 워터가 아니고요. 그 저울 내부에 있는 그 질량을 측정하는 어떤 추가 있습니다. 정밀 표준추. 그것의 이 density가 돼요. 그러니까 DW는 굉장히 크겠죠. 그죠? 그러니까 DW가 크면 클수록 이게 작아지니까 이제 M과 M 프라임이 같을 확률이 높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누기 1 DA 오버 D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게 뭐도 문제가 되냐면은 이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의 density, 이게 D가 그겁니다. 그것도 문제가 돼요. 그래서 이게 물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요 식을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유도를 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죠?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렇게 이 저울 안에 정밀한 그 저 추가 있다는 거. 왜냐하면 저울이 그냥 저울도 저울은 누가 보정합니까? 저울 무게가 맞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정확히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 저 내부에 정밀 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죠?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밀도도 중요하고 그죠? 이런 식을 여러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요 식 갖고 문제를 몇 번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뭡니까?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. 이게 무슨 얘기냐? 뭐 여기 설명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제가 그냥 요 그래프를 설명하겠습니다. 요 x축은 물체, 여러분들이
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밀도가 됩니다. 그죠? 그리고 이 y축은 이 부력이 보정된 실제 뭐가 되죠? 그 팩터가 되는 거예요. 팩터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1일 때가 딱 제일 좋겠죠. 자,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때요? 불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겠어요? 적게 나타나겠어요? 당연히 적게 나타납니다. 그죠? 무거운 물질일수록. 근데 가벼운 물질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? 잘 보세요. 물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물은 밀도가 거의 1이죠. 그죠? 1. 물론 1보다 조금 작습니다만 1이라고 일단 1 금방이라고 치고 물을 쟀을 때는 그 부력 보정이 얼마큼 나타나냐? 1.001 조금 넘어요. 그죠? 이게 뭡니까? 실제로 측정된 그 무게보다도 물의 경우에는 1.001 얼마, 1 뭐 3이나 그 정도를 아니죠. 1.001 13 되나요? 1 얼마? 이제 그 정도를 곱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. 그죠? 반면에 소듐 클로라이드의 밀도는 2. 얼마니까 2.5, 2.2 정도 되죠? 그러니까 소듐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물보다는 보정 그 치가 좀 작죠, 그죠? 그러니까 이제 소듐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측정치하고 실제 그 무게가 거의 비슷하다. 반면 실버 나이트레이트는 밀도가 약 4.5가 좀 안 되네요. 이것은 더 작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 저울로 측정한 그 값이 참값과 비슷하다 이겁니다. 자, 그래서 한번 여기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보십시오. 이거는 트리스라는 여기 정확하게 내용이 안 나와서 여기 적어놨습니다. 트리스라는 하얀 가루입니다. 이게 이제 실험할 때 많이 써요. 버퍼할 때 많이 쓰는데요. 이게 밀도가 1.33g/ml예요. 그죠?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정밀 전자저울로 쟀더니 딱 무게가 100g이 나왔다. 100.00g이다. 이게 이제 이게 측정치입니다. 여러분. 여기 이제 진짜 명심해야 될 것이 M 프라임이 측정된 질량이고 그죠? 요게 이제 M이 진짜 질량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측정된 트리스의 질량이 100g이다. 그러면 여러분들 참 질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100보다 크겠어요? 작겠어요? 일단 방향은 여러분들 맞아야 되죠. 큽니다. 왜냐 부르기에 의해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니까 그죠? 그래서 요 식에다 한번 넣고 푸는 거예요. 100 곱하기 이게 측정치입니다. 1 마이너스 요게 뭐죠 이게? 공기의 밀도입니다. 그 온도에서 이거는 표로 다 나와 있으니까 0.0012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저 내부에 있는 표준 그 추의 밀도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걸 전체를 나누고 1 마이너스 이것도 역시 공기의 밀도고 이것은 뭡니까? 이 트리스의 밀도가 됩니다. 그죠? 이렇게 해서 봤더니 100.08g이다. 그죠? 우리 예상하고 거의 비슷하죠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